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 길병원에 근무하는 이범구라고 합니다. 무릎을 한 40년 정도 전공했고요. 한 몇 년 전에 이제 정년을 하고 다시 이제 길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등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평소에 건강에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는데 정년을 임박해서 보니까 갑자기 검진에서 여러 가지 뭐 당뇨도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등산을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고 났더니 많은 좋은 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점 하고 근데 사실은 나이 들고 이제 어느 관절염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서 등산을 보통 병원에서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조심해서 하게 되면은 또 여러 장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많은 분들이 이제 무릎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게 되게 되면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제 등산은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등산에 되게 연세가 들거나 이제 관절염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는 등산을 하게 되면은 보통 때는 무릎 관절에 가는 하중이 한 1에서 1.3이라면은 등산할 때는 서너 배 걸리고 어떤 때는 5배도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연골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특히 이제 악화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또 등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점이 이런 관절 근육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등산이 이제 근육이 많이 강해지고 발달해진다면은 오히려 이 등산 관절염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세가 완화가 되고 안 아파지고 또 그런 하중도 줄일 수가 있어가지고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등산하게 되면은 여러 하겠지만은 굉장히 우선 기분이 좋죠. 밑에서 보는 거하고 산 위에서 보는 경치하고는 너무 틀립니다. 그래서 마음도 좋고 또 몸상으로도 이제 근육이 근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에도 좋고 그런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등산에서 이제 특히 무릎 관절과 대해서 특히 중요하게 여길 점은 보통 올라가는 것보다 특히 내려올 때 굉장히 더 무릎이 굉장히 많이 아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마 그런 경험을 많으실 겁니다. 특히 내려올 때는 무릎 안에서 앞쪽에 있는 슬개골 쪽에 있죠. 그쪽에 하중이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오고 나서 쩔뚝쩔뚝거리고 계속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등산할 때는 굉장히 요령이 필요하죠. 특히 그럴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능력에 맞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등산하게 되면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빨리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막 계속 따라가다가 이렇게 무릎을 다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관절염이 이제 악화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 페이스에 맞게 천천히 맞는 정도의 산으로 하고 차차 정도를 늘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틱을 사용한다든가, 그 스틱 사용하게 되면은
무릎으로 가는 하중을 한 30% 정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줄일 수가 하고, 가능하면은 또 바위보다는 이제 그 흙길을 걷는다든가 하고, 또 보폭을 뭐 평소보다 줄이기도 하고, 또 긴 계단을 뒤로 내려온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요령이 되죠. 질문이 좀 들어왔네요. 무릎 관절에 내리막길이 안 좋겠죠. 네. 특히 그 오를 때하고 내릴 때랑 사실은 하중은 비슷하게 걸리는데요. 내릴 때 더 유난히 더 하중이 많이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슬개골, 무릎 앞쪽에 있는 동그란 뼈가 있죠. 거기에 있는 그 하중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내리막길이 또 안 좋고, 특히 이제 내리막 올 때는 그 하산할 때 다리에 근육이 힘이 빠져서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빠지면은 이게 그 관절에 더 하중이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리막길이 오르막길보다는 더 안 좋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른쪽이나 내른쪽이나 사실 조심하지 않으면은 관절에서는 나쁠 수 있습니다. 30대 초반인데 무릎이 안 좋습니다. 등산이 안 좋을까요? 예, 그 정도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요. 무슨 십자인대 손상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연골 손상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가 심하면은 사실은 등산 같은 것이 안 좋죠. 안 좋고 오히려 평지를 걷는 것이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은 아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령을 사용하고, 특히 이제 스틱 사용하고 좀 천천히 스피드를 좀 줄이고 보폭도 줄이면서 그렇게 저층 늘리면은 근육 같은 것이 이제 발달하기 때문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산책이나 등산하는 걸 엄청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이건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산을 올라가는 게 더 무릎에 좋은가요? 내려오는 게 더 안 좋은가요? 이것도 아까 좀 말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더 적당히 요령껏 잘하게 되면 다 좋고, 특히 이제 특히 내려올 때는 스틱 같은 걸 써가지고 스틱을 먼저 대고 그다음 지지한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오고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 기준은 어떤 걸 하더라도 운동을 할 때 무릎이 아플 정도로 하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스피드나 이런 그 조절 같은 걸 하고, 또 여러 가지 보조 기구 같은 걸 사용해서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되면은 그 정도를 점점 좀 늘릴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어떨까요? 계단 오르는 거나 그 등산이나 비슷하죠. 그 다음 90세 어머니 연골 주사 맞고 통증 시 셀레브렉스 복용 중인데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 방법, 예. 그거 아마 연골 주사 맞고 통증이 아마 그 관절염 정도마다 다 틀려요, 사실은. 그 90세일 때 저렇게 그 수술 안 하고 약물 치료할 경우는 관절염이 비교적 초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주 진행됐는데 이제 90세 정도면은 그 전신 몸 상태가 좀 이제 약하시니까 수술할 때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런 식으로 약을 치료할 셀레브렉스가 대표적인 진통소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서 치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이런 그 진통소염제를 쓰고, 그 다음에 연골의 그 회복에 도움이 되는 그 약들이 요새는 많이 있어요.
무슨 이런 글루코사민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거 있죠. 그런 것들 그 약을 치료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릎에 대해서는 특히 약물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그 무릎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계단, 그리고 쪼그리고 앉기, 그리고 이제 양반다리, 이제 이런 것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하지 말아야 되고, 그 운동도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그 앉은 상태에서 다리 힘주는 운동하도 있고, 평지보행을 하더라도 이제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운동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냥 등산화를 신는 것이 관절 보호에 도움이 될까요? 푹신한 것과 딱딱한 밑창지 뭐가 나을까요? 등산화는 특히 좀 발목까지 올라오는 것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발목 있는 데가 쉽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푹신한 것과 딱딱한 밑창 중에서는 어느 정도 뭐 중간 정도야 되는데요. 등산화는 이런 바위를 타는 것과 그 다음에 흑산 오르는 거랑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바위 타고 그럴 때는 그 접지력이 좋은 그 등산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발을 신고 신는 것이 좋고, 어느 정도 이렇게 달았으면은 이제 밑창을 간다든가 하는 것이 좋고, 그런 게 좋겠습니다. 특히 한쪽 무릎이 많이 안 좋은데 앉았다 일어날 때 통증이 있어요. 저는 평소에 양반 달고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게 원인이 될까요?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반 다리 하는 것이 무릎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특히 그 구부리기 때문에 무릎 뒤쪽에도 압력이 많이 가게 되지만은 특히 그 안쪽, 특히 무릎이 O자형으로 된 분들이 한국 사람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 양반다리 하게 되면은 그 안쪽에 굉장히 하중이 많이 가게 돼요. 그래서 그쪽에 연골이 붓고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다리가 분명히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남한산성이 있는데 계단이 엄청나게 많은 산이거든요. 그냥 비탈길 산이 나을까요? 계단 많은 산이 무릎에 더 나을까요? 사실은 글쎄요,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계단 오를 때는 그냥 오르는 것보다 옆에 난간이 있잖아요. 사실 난간을 손에 잡고 이렇게 다니는 거면은 훨씬 좀 좋겠죠. 그리고 계단을 다니더라도 스틱 같은 거 쓰고 난간 같은 거 같이 잡고, 그러면 이제 스피드를 천천히 가고, 그리고 아주 힘들 때는 바로 오르지 말고 그것도 사선으로 오르게 되면은 이렇게 훨씬 무릎에 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이혜리님 감사합니다. 예, 무릎 건강에 좋은 영양제는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영양제가 있죠. 그런 뭐 글루코사민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스웰리아 무슨 뭐 홍합제제 같은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이모튼이라고 해서 좀 뭐 종근당에서 나온 제제인데요. 원래는 치과에서 쓰던 약입니다. 인범 튼튼해서 이모튼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보카도 성분에서 있는데,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관절 연골에 많은 회복이 돼서 되는 약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인 쓰면 되고, 또 보험이 되기 때문에 보통 저는 이모튼이라는 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레그 프레스 같은 운동은 무릎 건강에 어떤지요? 레그 컬.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운동이죠. 그렇지만은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근육 강화하는 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만은 사실은 하중은 많이 가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낫고요. 하고 나서 이제 많이 아프고 그러게 되면은 그 정도를 근육 늘려가면서 천천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틀려요. 그 관절이 건강하고 그리고 근육도 좋고 그러면은 보통 그런 분들은 컬이나 프레스 같은 운동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관절염이 있고 근육이 약하고 이런 분들은 조금 조심해서 해야 되는 운동이라 생각하죠. 서울에 걷기 좋은 산 추천해 주세요. 뭐 산은 다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뭐 청계산 같은 데가 저희가 해보니까 비교적 난이도가 좀 수월한 산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무슨 악산 뭐 그리고 도봉산 같은 것도 있지만은 산 어느 한 곳으로 뭐 할 수는 없고 산마다 사실은 그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에서 너무 경사가 있지 않은 그런 걸로 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릎은 건강 자신 있으시겠죠? 왜 사실은 뭐 저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무릎이 어느 정도 아파요. 그렇지 아프지만은 이제 그런 관리하는 요령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서서히 운동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등산도 뭐 지리산 종주도 완행하고 웬만한 설악산 같은 거 했기 때문에 뭐 자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등산을 저는 좋아하냐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히 어느 정도 나이 들고 그러면은 이 근육이 많이 빠지거든요. 사실은 나이 든 사람한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발달한 것이 사실은 나이 들어서 중요한 게 연금이잖아요. 항상 나오는 수입들 그런 게 좋은데 근육이 연금보다 낫다 이런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등산하게 되니까 특히 근육 키우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등산 올라가서 좋은 경치 보는 것도 있지만은 하고 나서 일상생활도 훨씬 더 아주 활동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외과 의사지만은 별로 이제 큰 수술도 지치지 않고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나이 든 사람한테서 등산을 요령껏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관절이 안 좋은데 등산 자체가 가능한가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안 좋으면 안 좋죠. 특히 더 인공관절 수술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무리하게 되면은 이제 수술한 거가 손상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심한 운동 자체 같은 거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보통의 관절염이고 그렇다면은 초기 그러니까 관절염 중등도 미만이면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내 자전거 타는 건 좋은가요? 예, 그것도 이제 근육 키우는데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은 실내 자전거를 탈 때 이게 무릎을 많이 구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경우는 슬개건 무릎의 앞쪽이 아픈 쪽이 관절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자전거 타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실내 자전거 타는 것보다는 이제 평지 보행을 천천히 자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릎 앞쪽 튀어나온 부분이 관절염이 될 수가 있는지요? 무릎 앞쪽 튀어나온 것은 관절은 아니고요. 그쪽에 어렸을 때 오스구시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이 좀 일종의 이제 골편이 붙질 않아가지고 튀어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관절염이 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무릎 안에 슬개건 쪽에서 힘줄에 염증이 올 수가 있죠. 건강보조식품 섭취도 도움이 될까요? 예, 요새
보니까 관절에 되는 그 식품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글루코사민 같은 것도 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등산할 때 스틱 사용의 유무가 무릎 관절에 영향을 크게 미치나요? 예, 크게 미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틱을 사용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하중의 20-30%를 줄일 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또 그 다음에 그 하산 등산할 때 내려올 때 굉장히 힘이 빠지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런 경우 스틱을 먼저 앞에다 대고 지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 안 아프고 효과적으로 이제 등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은희님, 발목이 아파서 입원 중입니다. 워커 사연 중에서 워커가 넘어지면 워커를 안고 앞으로 넘어졌어요. 한 달 지났는데 조금이라도 바르더니 무릎 관절 바로 밑이 붓고 열이 나고 아파요. 아직 냉질 중입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글쎄요, 뭐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무릎 관절 바로 미치면은 그쪽에 힘줄도 있고 뼈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그쪽에 뭐가 손상이 있겠죠. 그러면은 아마 정형외과 같은 데 가셔서 보다 좀 이런 제대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이렇게 잘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프다면은 뭐가 이상이 있으니까 잘 병원에 가서 치료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산 중에서 운동을 빡세게 하기 좋은 산하고 편한 산하고 추천해 주세요. 글쎄, 제가 사실은 저는 뭐 등산을 열심히 한 게 한 2-3년 됐는데 한 100대 명산 중에서 한 8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빡세게 하기 좋은 산, 그 코스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주로 뭐 설악산 같은데 공룡능선 뭐 이런 거 그렇고 지리산 종주 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좀 저한테는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도봉산 중에 이런 다락능선 같은 데가 있거든요. 주로 경사가 많고 바위가 많은데 이런 데가 이제 운동을 빡세게 하기 좋은 산 같아요. 편한 산은 경사가 적고 그런 산들이죠. 보통 저는 이제 청계산 같은 데가 좀 편한 산 같아요. 그리고 또 보통 때 본인들이 자주 다니는 산들 있죠. 뭐 그런 산들이 있고, 그리고 꼭 이런 암는 코스보다도 돌아가는 코스들도 있거든요. 둘레길 같은 데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데 다니고 그러면은 편하게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려갈 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계단 오르기 운동은 지양해야 할까요? 관절 상태에 따라 틀립니다. 사실은 이게 계단 오르기 같은 것도 사실은 근육 강도를 올리는 거에 될 때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절 자체 내에는 하중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본인의 관절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해야 되겠죠. 김기손님, 10년 넘게 등산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산악회 1회, 산친구와 혼자 3-4회 등산을 했습니다. 뭐 많이 하셨네요. 일주일 동안 5회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무릎 보호대 다 착용했지만 스틱 2개.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 연골은 거의 없고 뼈가 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통증이 심하지 않은데 어떻게 치료하고 운동하면 좋겠습니까? 네. 이게 아마 관절염은 꽤 좀 어느 정도 있으신 상태 같아요. 근데
이게 등산을 많이 하시고 그러신 분들은 이게 근육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엑스레이상은 굉장히 그 관절염이 많이 진행해도 근육이 발달되지 않으면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고 잘 지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이 길병원에, 저희 병원에 있다가 사실 이제 군인들을 치료하는 것이 이제 보람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한 3년간 그 군인병원에서 근무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놀란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엑스레이 보면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아마 보통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 치료를 권할 정도로 굉장히 심한데 본인은 아주 뭐 훈련할 때 뛸 때 외에는 일상에서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0대 초반이고 그러시면은요,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은 그냥 그 평소에 아마 하던 대로 그냥 지내세요. 그리고 이제 근데 아마 주 5회 등산은 좀 무리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근데 이게 요령껏 잘하셔서 그 하도 해도 아프지 않다. 뭐 그러면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조금 더 나이 드셔서 뭐 그래서 좀 아프고 그럼 이제 근력도 빠지고 그래서 아프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그런 경우는 이제 아직 이렇게 관절염이 심화되면은 더 나이 들어가지고 7, 80대 되기 전에 인공관절 같은 거를 수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인공관절 하게 된다면 등산 같은 거는 안 됩니다. 그냥 평지 걷는 것이 좋겠죠. 그 나이가 이제 이게 너무 늦기 전에 어느 정도 70대 이럴 때 수술하시는 게 좋은 게요. 80대, 90대쯤 수술하게 되시면은 이게 심장이나 폐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하시고 나서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래서 특히 요새는 인공관절을 이제 잘하게 되면은 20년 이상 잘 쓰게 될 확률이 7, 80%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60대 후반이나 70대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됐다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인공관절 같은 거 치료해서 잘 아프지 않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0대 남성 고독간지님 이신가요? 근데 10대 때부터 운동을 과도하게 했는데 몇 달 전 우연히 엑셀 찍어봤더니 70대 여성 무릎이라고 손상이 많이 됐다고 합니다. 현대 무릎 통증은 전혀 없는데 저녁은 지금처럼 운동 꾸준히 하면 크게 문제 없을까요? 아마 글쎄 70대 여성 무릎이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 정도 되면은 그 관절염 중등도 미만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처럼 운동 꾸준히 하면 앞으로 크게 문제 없을 거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틀려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되 이제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근력을 많이 키우는 운동하는 본인에 맞는 운동 같은 거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사실은 제 관절에 부담이 안 되고 하는 운동은 보통은 수중 운동, 수영 같은 거를 저희가 많이 권하는데요. 등산을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요령을 가지고 장비를 잘 갖춘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고 나서 아프고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나 그런 걸 좀 조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다리에 무릎 외반증이 있는 사람은 무릎 관절염 올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얼마나 높은가요?
오다리가 되면은요, 사실은 그 섰을 때 그 무릎 체중이 무릎의 그 안쪽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특히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 오다리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무릎 관절염의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꽤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꼭 그 오다리라고 반드시 관절염이 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 활동을 많이 하거나 또 오다리가 있으면서 뭐 쪼그리고 앉아 있다든가 아니면 양반다리를 많이 한다든가 뭐 이런 본인의 그 활동 이런 그 능력에 따라서 관절염이 오거나 그렇게 그러는 거지 오다리라고 뭐 무조건 무릎 관절염이 온다는 건 아닙니다. 원빈도 스틱이 팔꿈치 관절에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무릎 관절에 스틱을 써야 할까요? 팔꿈치 관절에 스틱을 쓰지 말까요? 예. 뭐 조심해서 써야 되겠죠. 무릎 관절을 위해서 이제 무조건 스틱을 쓰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계단을 굉장히 경사가 많은 데를 온다든가 그럴 때 스틱이 좋고요. 특히 그 근육에 이게 힘 빠졌을 때 이런 경우 스틱을 쓰는 게 좋겠죠. 팔꿈치 관절을 위해서 스틱을 글쎄요. 팔꿈치 관절을 보통 스틱 쓰는 게 팔꿈치 관절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팔꿈치 관절에 앉은 거는 그 테니스 같이 이런 그립을 이렇게 꽉 쥐고 이렇게 친다든가 이런 경우에 팔꿈치 관절에 안 좋을 수가 있겠지만은 스틱도 쓰는 요령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꽉 잡지 말고 그 스틱 위에 있는 그 끈이 있죠. 끈을 이렇게 잘 잡아가지고 그 스틱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꽉 잡지 말고 스틱에 있는 줄이 이런 이 손에 이런 밑에 있는 바닥에 걸리게끔 하면서 하게 되면은 이런 팔꿈치 관절 같은데 무리가 안 가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틱을 쓰는 요령을 잘 숙지하시면은 뭐 큰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엔젤 퇴행성으로 인한 무릎 통증은 무릎 보호대하고 운동하면 퇴행성이 좀 늦나요? 높은 곳 오를 때만 통증이 있거든요. 무릎 보호대를 하게 되면은 그 무릎에 안정성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거 무릎 보호대를 오래 하게 되면은 그 무릎을 잡아주는 것만큼 무릎 주위의 근육이 오히려 좀 마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심한 운동할 때는 이런 게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죠. 특히 그 높은 거 오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평소 다닐 때에도 이게 보호대 하는 것은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모모님, 30대 중반인데요. 여름 들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줘도 무릎만 유난히 차가운데, 왜 그런가요? 글쎄요. 유난히 차갑다는 거는 뭐, 그 관절보다도 여러 가지 뭐 혈류 상태나 또 여러 가지 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관절 말고도 이런 혈행 상태 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종합적으로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 초반에 퇴행성 관절염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좋다는 미래에서 아쉬움이 그렇죠.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관절염이 있거든요. 근데 뭐 양반다리가 안 좋다는 거 저는 굉장히 그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왜 안 하고 나서면은 그것만 안 해도 증세가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특히 뭐 신발 같은 거를 특히 그 무릎 앞쪽이 주로 아플 거예요. 양반다리가 하고 나서 관절염이 있으시면은. 근데 신발 같은데 그 바깥쪽에다가 굽을 좀 달게 되면은 이
다리가 이렇게 휜 거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운동도 좋은지요? 예, 근력을 키우는 데는 좋겠지만은, 관절 자체에 하중은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나서 아프지 않으면은 하는 거 좋겠죠. 등산을, 예, 저는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0대이며 소파에 앉았다 일어나거나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 탈 때는 무릎에 전혀 무릎을 못 느끼는데, 자식 식당 같은 데 가서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는 무릎이 바닥에 닿을 때 통증이 되고, 푹신한 방석에 대고 일어날 무릎, 이런 경우는 무슨 문제인지요? 그렇죠. 그 소파에 앉았을 때 하고 있는 거하고 보통 자식당 같은데 그 차이점은 무릎이 많이 이제 구부리는 거하고 또 앉았다 일어날 때 굉장히 그 무릎에 힘이 많이 가고 근데 그런 힘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당 갔을 때 불편하고 그러시다면은 무릎에 어느 정도 관절염이 있다고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식당에 가시더라도 의자에 앉는 식당 같은 거 하는 것이 좋겠고요.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식당 같은 데 피하시고, 혹시 그런 식당에 가시더라도 양반다리하고 앉으시지 말고 무릎 펴고 앉아서 식사하시고 하는 게 좋겠고, 특히 이제 일어날 때는 좀 손도 좀 써고 옆에 같은 거 잡고 일어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아리가 많이 부어 있는데 하지 정맥류는 없습니다. MRI상도 괜찮고요. 압박 스타킹 신으면 부기가 줄어들까요? 좀 부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혈류 장애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아마 좀 부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이제 압박 스타킹 신고 그러면 이제 부기가 줄어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림프에데마 그래서 임파 부종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압박 스타킹 신으면 부기가 좀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만약 부기가 있다면은 다리를 좀 올리고 있으면은 좀 증세가 좋아질 겁니다. 40대 초반 퇴행성 관절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하루에 걷기를 한 번에 1시간 정도 빨리 걷는 것과 30분씩 두 번에 나누어서 걷는 것 중 어느 것이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그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요. 만일 이제 1시간 빨리 걷는 거에서 아프다면은 30분씩 두 번에 나누어서 걷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걷는 것이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훨씬 좀 근육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에 사골 고아 먹으면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골 같은 거에 되면 이제 연골 성분이 좀 있죠. 그래도 칼슘 같은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주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만은 이제 오히려 더 식사를 많이 하시게 돼서 체중이 늘게 되면은 오히려 그거는 이제 관절에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히 좋고 적당히 드시고, 사골 자체는 무릎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60대 이후에 연골 손상 방지를 위해 등산을 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니요, 무조건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관절염 상태를 따라서 다르고요. 그리고 등산할 때 여러 가지 험하지 않은 코스로 하고, 여러 가지 그냥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틱 같은 거 사용하고,
그 요령껏 하게 되면은 아프지 않은 정도 되면은 오히려 저 등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등산할 때는 그 오히려 하산할 때 더 굉장히 그 위험성이 많죠. 왜냐하면은 또 하산할 때 더 많이 아프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힘이 빠지고 특히 그 내려올 때 슬개골 쪽에는 훨씬 더 압력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과체중으로 인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면은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정상 체중된다면 퇴행 관절염이 좋아질 수 있나요? 그럼요. 무릎은 보통 체중이 1kg 는다면은 무릎은 쉽게 얘기하면 한 5kg 는 거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한 5kg 정도만 뺀다면은 뭐 무릎 증세가 좋아지는 거를 본인이 다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할 겁니다. 네. 종아리 부은 임파선 검사도 괜찮습니다. 압박스탕 관절에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릎 밑으로 저립니다. 이유가 무엇인지요? 일반적으로 저린다는 것은 관절 연골 상태보다는 오히려 척추 같은 데서 신경 같은 것이 늘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릎에도 이제 그 신경 같은 것들이 이제 자극이 되고 그러면은 오히려 관절보다는 이제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거나 그렇다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뭐 끝내겠습니다. 뭐 혹시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